여러분 안녕하세요. 8장 개별 수업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지에 올린 바와 같이 그 기기 사정이 조금 나빠가지고 지금 어쨌든 녹음이 되는 대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뭐를 하고 있냐면은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8장이 좀 약간 이제 조금 뭐랄까 조금 내용이 갑자기 조금 힘들어졌잖아요. 내용이 갑자기 힘들진 않지만 어쨌든 내용이 갑자기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밀한 수학적인 내용은 조금 딱딱한 이야기는 그 공통 수업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직관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뭐를 했냐면은요. 우리가 그 8장에서 배우는 좋은 점 추정량의 기준이 사실은 비단 좋은 점 추정량의 기준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 하나하나가 조금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카이 제곱 분포와 혹시 가능하면 t 분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카이 제곱 분포하고 t 분포를 배울 때 조금 힘들었을 텐데요. 그것을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요 전에 또 이거 녹음했다가 약간 저장이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쓴 건데 요전 그 동영상을 제가 녹음하면서 쓴 건데 얘도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우고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하면서 좀 느낀 건데요.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설명했지만 좀 수식은 많더라고요. 수식은 많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 그 카이스퀘어 분포를 공통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는 조금 이건 이거고 이건 정이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 없이 우리가 설명을 들은 면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그러니까 직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인문책에 다 보더라도 이 내용들이 지금 뭘 지우고 있냐면 전 수업 시간에 제가 날려버린 또 이것도 수업 녹음했다가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그때 필기한 내용을 좀 이제 지우고 있고요. 이제 그 어떤 통계학 입문책을 보더라도 이 오늘 설명하는 내용의 일부는 수리 통계에서 다루므로 이제 통계학 입문에서 안 다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로 뭘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은요. 우리 그 학생들은 추정하고 그 다음에 검정해서 뭐를 많이 사용을 하냐면은 분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치 분포가 추정과 검정의 한 세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분포는 분포로서 막 발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이런 분포,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저런 분포 이런 식으로 분포가 막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부터 스탠다드는 아니죠. 정규 분포로부터 혹은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유도되는 중요한 근데 그러니까 이것만 있다는 건 아니죠. 유도되는 중요한 두 가지의 분포가 뭐가 있냐면 T 분포하고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분포가 있습니다. 카이스퀘어 분포가 있고요. 이제 우리 그 공통 수업 내용이 카이스퀘어 분포를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카이스퀘어 분포 설명하고 T 분포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항상 헷갈리는 것은 이제 이게 따로따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분포가 막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포에 대해서는 미리 막 공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y는 3x 더하기 1이라는 이제 식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식을 알 때, 즉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식을 알 때 x 값을 알면 y 값은 그대로 결정이 되죠. 혹은 y 값을 알면 x 값이 하나 결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금 T 분포, 그 Z 분포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Z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은 Z 분포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것에 대한 fx는 혹은 뭐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fx는 뭐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막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 뜻은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보면 그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안에 생긴 모양이 루트 n분의 시그마에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질을 알고 얘에 대한 분포를 아니까 여기에 가만히 잘 보면은 이 x바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는 내가 표본 몇 개 뽑겠다는 거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모르는 것은 모 표준 편차인 시그마와 모 평균이 뮤를 지금 모르는데 만약에 시그마를 안다면 혹은 시그마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뭐 S로 갈아 끼울 수 있다면 얘는 식을 하나 아는데 모르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즉 X바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 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혹은 구해낼 수 있는 혹은 가설 검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T 분포나 혹은 Z 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설 검정과 구간 추정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표본 평균을 할 때 모평균이 그러니까 한 시간에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이 같이 들어있어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계산해내는데 이 분포들이 유용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이스퀘어 분포는 한 시간에 모 분산하고 표본 분산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표본 분산을 가지고 모 분산을 유추해내는데 굉장히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시작할 건데 모든 데이터들은 모집단 단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표본 집단 단위에서 데이터를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죠. 그런데 말하자면 분산의 경우도 모집단 단위에서 우리가 분산을 생각을 할 때는 라지 n으로 나눠지지만 표본 집단 단위에서 분산을 생각하면 n-1로 나누어지는 등 약간의 차이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설명도 마찬가지로 모집단 단위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표본 집단 단위에서 또 설명을 하고 이럴게요.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한 설명은 직관적인 설명을 우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모집단에 데이터가 한 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모집단의 데이터가 한 개 있었으면은요, 이 모집단의 데이터는 원래는 그러니까 X라는 애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Z를 만들어주면 원래 Z라는 건 표본 평균에 뭐 모평균에 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제 어쨌든 하나짜리 데이터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제곱을 했어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제곱을 했으면 얘네들의 제곱한 값은 모집단의 데이터가 한 개 있는데 얘네들을 제곱을 한 값은 지금 혹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기보다 이 Z라는 애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0 뭐 분산은 0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정의하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Z의 제곱은 우리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따른다고 정의를 하고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집단 단위에서 Z라는 값을 계산을 여러 개가 있었으나 한 개.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 지금 모집단의 데이터가 한 개만 있어서 한 개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모집단에 대해서 데이터가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짜리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중에 한 개짜리에 대해서 계산을 했으면 X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Z로 만들었을 때는 X바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의 형태로 Z로 일반적으로 전체로 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혹은 X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혹은 여기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서 x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을 제곱을 하면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에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것이 정의상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인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 1짜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모집단의 데이터가 n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모집단에는 데이터가 x1, x2 쭉 가서 뭐 xn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xn을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z1, z2 쭉 가서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zn으로 표준화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더하기 zn의 제곱은 원래 이제 제곱한 거를 카이 스퀘어라고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르고요. 얘네들은 지금 한 개짜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 1이니까 왜 개의 가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얘는 1에서부터 n개까지 우리가 이제 곱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카이 스퀘어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x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죠. x 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카이 스퀘어인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 n짜리인 혹은 라지 n짜리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즉 x라는 애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모집단이니까 평균은 뮤, 그다음에 분산은 제곱이었다고 시그마의 제곱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모집단에 있는 확률 변수 x의 경우는 여기에서 우리가 x 마이너스 뮤를 시그마로 나누어 주면 얘는 그 표준화시킨 값인데 그래서 이 표준화시킨 값을 우리가 z라고 부르고 이것은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 얘네들은 이제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 시그마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한 개짜리니까 카이 스퀘어인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 1짜리 이렇게 생긴 걸 거고요. 만약에 x1부터 xn까지가 서로 독립이고 모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은 뮤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짜리를 따른다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xi-뮤를 시그마로 나누어서 zi라는 것을 만들어 줄 건데요. 표준화시키는 거죠. 이 zi는 n의 0, 1 이렇게 따르는 표준화된 값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zi의 제곱을 해주면 얘 지금 정의가 이렇게 생긴 정의니까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분의 xi 마이너스 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i는 지금 누구한테 걸리냐면은 이 시그마 서메이션 i는 누구한테 걸리면 여기한테만 걸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시그마의 제곱은 그냥 저스트 상수값이니까 앞으로 뽑아내주고 i는 1부터 n까지 xi의 i 빼기 뮤의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이게 지금 잘 안 써져서요. 자 이렇게 해서 xi-뮤의 제곱으로 만들면 얘가 카이 스퀘어 값인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짜리다. 어디서? 모집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유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표본 집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표본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표본 집단이 지금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모집단은 누구를 따르냐면 평균은 뮤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짜리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요. 여기서 뭘 뽑냐면은 표본을 뽑아요. 여기서 표본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표본 집단을 만드는데 이 표본 집단의 지금 상황이 표본이 x1부터 x2 쭉 가서 xn까지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즉 x1부터 x2 쭉 가서 xn이라는 표본은 이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때 평균은 뮤 분산은 시그마 제곱짜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온 확률 표본이고요. 그리고 이 확률 표본의 분포는
이 확률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X반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은 뮤, 그 다음에 원래 분산이 모분산하고 시그마의 제곱하고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낸다는 건 표본 자체를 뽑는 걸 텐데, 표본을 뽑는다는 거는 여기서 표본을 뽑으면 뽑을수록 여기서는 뽑힐 찬스가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서는 표본으로 뽑힐 찬스가 막 이렇게 높아지니까 표본의 분산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뾰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산이 표본을 몇 개나 뽑았는지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표준 오차는 그래서 n으로 나누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된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x바 마이너스 뮤에 이제 우리가 표준화 시키는 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평균을 빼주고 거기다가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x바라는 평균을 원평균으로부터 나눠주고 자기 자신의 표준 편차가 저 분산의 스퀘어 루트 값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표본 평균은 이렇게 생겼지만 요 지금 표준화 시켜준 값은 여전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겠죠. 이것을 우리가 또 Z라고 불러봅시다. X라고 불러도 되고요. 뭐 Y라고 불러도 되고요.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Z를 제곱을 하면은요, 여전히 평균 하나가 x-뮤의 제곱에 뭐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제곱한 애들은 표준화 시켜서 제곱한 애들은 뭘 따른다고 그랬냐면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지금 평균 한 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 1짜리 그런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지금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을 추정에 한번 사용을 해봐요. 자, 우리가 표본을 원래 딱 한 세트만 뽑아요. 지금 여기서 한 건 뭐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을 딱 한 세트만 뽑은 거죠. 딱 한 세트만 뽑아서 이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고 이제 그것에 이제 Z의 제곱값을 계산을 해서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고 봤는데, 우리는 사실 그 카이 스퀘어라는 애가 지금 여기서는 Z의 제곱이죠. Z의 제곱이라는 애가 분포식이나 있으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을 첫 번째 표본 세트, 두 번째 표본 세트, 뭐 세 번째 표본 세트, 물론 사실 이 표본 세트를 이렇게 겹치게 뽑을 수도 있어요. n번째 표본 세트, 이렇게 표본을 뽑아야 이 표본 1, 표본 2, 표본 3, 이 표본 4에서 각각 뭐가 존재하냐면 한 표본에서 표본 한 개에서 x1부터 xn이 존재를 할 거고요. 이거를 또 z1부터 zn으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당연히 또 제곱해가지고 제곱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z의 제곱이라는 값이 한 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z의 제곱이 한 개 생기고, 여기서도 z의 제곱이 한 개 생기고, 여기서도 z의 제곱이 한 개 생기고, 여기서도 z의 제곱이 한 개 생길 거잖아요. 되게 뭐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포를 이루죠. 그래서 좀 전에 본 그 z의 제곱 시그마 서메이션 zi의 제곱 같은 그 z의 제곱은 결국 카이 스퀘어 분포를 이루는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원래 표본이라는 것은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표본을 1, 3, 5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뽑았는데 이 1, 3, 5에서 나는 사실은 표본 평균이 5인 표본 평균이 3인 줄을 알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한 개 없더라도 이게 1인지는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표본 평균을 안다는 거는 데이터가 3개가 다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고, 표본 평균을 아는 순간 데이터가 한 개는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값들을 계산할 때 다 뭐를 계산했냐면 표본 평균들을 계산을 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게 n개의 z들을 우리가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n개짜리 z들을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n개가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표본 평균을 알고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n개가 다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한 개 정도 가치가 빠져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한 개가 사실은 실제로는 의미 있는 데이터에서 빠지기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짜리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산을 좀 생각을 해봐요. 잠깐 따로 분산을 그래서 S의 제곱이라는 것은 분산이라는 것은 지금은 표본 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는 n-1에서 1에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자기 자신과 x바에 떨어진 정도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이제 표본 분산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본 분산으로 할 때 이걸 이쪽으로 가서 한번 넘겨 볼게요. 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n-1의 s의 제곱은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양변에 그 시그마 제곱으로 그냥 나눠 볼게요. 이쪽에 시그마의 제곱을 나누면 이쪽에 시그마 제곱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좌변과 우변을 조금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은 시그마의 제곱에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은 시그마의 제곱에 n-1의 s의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자, 얘를 제곱을 안으로 넣어 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의 xi-x바 전체의 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 시그마의 제곱에 n-1의 s의 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값이죠. 데이터 한 개 한 개를 자기의 평균으로부터 빼서 분산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우리가 z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지금 뭐를 우리한테 알려주냐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z의 제곱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우리가 카이 스퀘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여기서 카이스퀘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것을 이제 카이스퀘어 값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얘가 다 이런 이꼴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서메 i는 1부터 n까지 z의 제곱은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이고 이것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표본단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요렇게 이게 오늘 이렇게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유도가 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낮에 곧 이걸 수리를 맡기던가 어떻게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갔는데 아까 또 녹음을 해보니까 또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올렸는데 인코딩 시켰는데 뭐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근데 약간 직관적인 개념으로 유도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도한 거를 잠깐 보면은요. 우리는 아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한 번 더 써보죠. zi의 제곱은 시그마의 제곱분의 n-1의 s의 제곱인데 얘가 카이 스퀘어 n-1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으면은 요 식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은요. 이 분포는 전에 사람들이 많이 공부해서 아는 분포예요. 저 분포식을 알아. 왜 공통 수업에서 우리 그 분포식 배웠잖아요. 감마 펑션이 그러나 그 분포식은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외울 필요는 알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배운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어쨌든 굉장히 외도가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따라서 외도가 굉장히 막 많이 있는 그런 어떤 분포가 될 거예요. 그런 분포가 되는 것은 이제 분포식도 알고 다 이제 내용을 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값이 이 분포를 따른다 그러냐면 이 값이 그 분포를 따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값의 지금 특징을 한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평균과 표본 분산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을 가지고 모분산을 이해하기에 딱 좋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본 분산을 가지고 모분산을 추론을 할 때는 무슨 분포를 가지고 쓰냐면 카이 스퀘어 분포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은 모분산을 가지고 표본 분산을 추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8장에서 상견례처럼 이렇게 이제 한번 만났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어서 T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T 분포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T 분포 설명하면서 지금 이 구간 자리가 충분하지 않네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끊을 수는 없어. 왜냐면은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끊을 수는 없어서 일단 요거 좀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지우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우리가 T 분포를 설명을 하면서 뭘 설명을 할 거냐면 그걸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구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T 분포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알죠. 근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평균하고 분산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뭐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루트 2파이분의 뭐 2의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막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걔가 뮤하고 시그마에 따라서 그 종 엎어놓은 모양이기는 한데 모양들이 자꾸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래 면적을 적분을 해야 우리가 그 아래 면적 즉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적분값이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적분값인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펑션이 아니고 초월 함수여서 적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적분이 어렵다. 적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그것을 이제 표준화시킨다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그러니까 Z 값이라는 표준화 시키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아랫넓이도 계산을 하고 1-알파% 백분율도 계산을 하자. 이게 뭔가 그 우리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이었죠. 자,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계 사정이 이래가지고 미안하고요. 내일은 이제 수선하러 갈 건데 일단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게 급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 있는데요. 모집단 이제 지금 T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때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 이런 모집단이거든요.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요.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으면 x1, x2 쭉 가서 xn 이런 애들이 뽑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얘의 표본 평균은 우리가 뭐 당연히 표본들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누어 주는 값이 표본 평균인 걸 알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좀 전에서부터 봐서 알겠지만 n-1을 데이터 한 개 한 개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제 분산인데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보고 싶어서 다 더했더니 평균의 정의 때문에 0이 나와서 0방지위원회처럼 제곱이 이렇게 뜨는 그런 그 표본 분산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또 심지어 모집단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여서 혹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큰 데이터를 뽑으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원래 모분산 시그마의 제곱을 따랐으면 참 좋겠지만 모분산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게 아니고 따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몇 개나 뽑았는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모집단에서 데이터를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여기서 뽑힐 확률은 줄어들고 자꾸 점점
감소한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여기서 뽑힐 확률은 자꾸 작아지고 여기서 뽑힐 확률은 누적적으로 계속 커지기 때문에 표본의 분산은 이렇게 뾰족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런 분포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단독으로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초월 함수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랫넓이를 계산하는 적분을 계산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적분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표준화시켰죠. 어떻게 표준화시켰어요? 자기 자신에게 평균을 빼주고 거기다가 뭐를 표준 편차를 나누어 준 값이 사실은 z라는 값인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따랐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은 x 바의 표준 오차라는 걸 우리가 사실 그 공통 수업에서 배워서 알고요. 이제 뭐 잠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지금 이 상황은 모르는 거, 이 상황은 모르는 것이 만약에 모 평균을 구하고 싶었다면은 모르는 것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보면 얘는 아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표본 을 몇 개나 뽑는 거니까 아는 값인데 지금 요것이 이 시그마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미지수가 한 개, 두 개가 되느냐 미지수가 한 개만 있느냐에 기로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 분산을 알아. 그러면 오케이 여기에서 모 평균이 뮤를 추정하면 돼요. 그러면 다 됐어요. 그러면 다 끝났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그마를 몰라. 이렇게 되면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는 두 개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이라는 걸 공부를 해놨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이 시그마 대신에 살짝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S, 즉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갈아 끼워요. 갈아 끼우면 어떻게 되냐면 x바 마이너스 뮤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고 s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명백히 이 식하고는 살짝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시그마를 S로 갈아 끼웠으니까. 그래서 Z라고 더 이상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라고 부를게요. 자, T라고 부르는데 이 T는 또 이게 그 시그마 대신에 S를 넣었기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을 넣었으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하고 엄청 비슷하기는 엄청 비슷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애를 이제 갈아 끼우면 얘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으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보다 살짝 꼬리가 긴데 생긴 모양은 종 엎어놓은 모양처럼 생긴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돼요.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을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뭐 스튜던트의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쉬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기네스 맥주 공장에서 이제 뭐 공장장으로 일하시던 분이 뭐 3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이런 그 통계적 내용을 공부를 해서 왕립 아카데미에 보내도 이제 자기가 기네스 공장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받아들여줘서 스튜던트라는 필명을 썼다 하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기네스 맥주 공장은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그 공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이런 그 품질을 고르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통계적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 그것이 약간 이제 뭐 영업 기밀, 뭐 그러니까 제조 공정의 기밀 같은 느낌이어서 거기서 발견한 어떤 증명하거나 발견해 놓은 사실에 대해서 자기 실명을 쓸 수 없어서 스튜던트라는 필명을 썼다 하는 뭐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그때 안 살았으니까 모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분포를 T 분포라고 불러요. 근데 이 T 분포는 지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생긴 모양은 Z 디스트리뷰션과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시그마 대신에 S를 끼운 거잖아요. 근데 시그마가 누구냐면은 모표준 편차야. 모표준 편차는 모집단이 흩어진 정도인 분산을 루트 씌운 값이니까 어쨌든 흩어진 정도죠. 근데 이 시그마 대신에 누구를 썼냐면 S를 쓴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집단의 흩어진 정도와 표본 집단의 흩어진 정도는 여기서 뽑힐 확률은 작고 여기서 뽑힐 확률은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표본의 분산이나 표본의 표준 편차가 굉장히 뾰족해져요. 효율적이 되죠. 따라서 이 T라는 통계량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데이터를 몇 개나 뽑아서 S가 결정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모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는 뭐를 아냐면은 표본 평균을 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알 때는 데이터가 전체가 다 의미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데이터가 한 개 정도, 한 개가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T라는 분포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인 요 식은 요렇게 쓰는 그런 값이 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T 분포를 유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할게요. 만약에 지금 녹화가 더 안 되면은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날려버리면 그냥 뭐 조금 시간을 두고 내일 수리를 맡기던가 아니면 새로 사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간을 추정을 할 때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을 결정하는 법을 배우셨을 텐데요. 이제 이것은 이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135cm인 점추정량을 발견을 했는데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은 아마 뭐 예를 들어 40cm에서 뭐 2m 30cm까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10만 하는 모수는 틀림없이 이 구간 안에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피그미족 일 뿐만 아니라 어떤 종족이라도 키는 40cm에서 2m 30 평균 신장은 30 사이에 들어올 거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굉장히 100% 맞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게스가 이런 추정이 이런 통계적 추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겠죠. 그죠? 의미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간을 엄청 조그맣게 했어요. 134cm에서 136cm 사이로 이렇게 구간을 엄청 조그맣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점 추정량을 점 추정을 안 하고 구간 추정을 하는 이유는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게스를 하는 거는 135cm 점 추정량 가지고 게스를 하는 것보다 만큼 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은 사실은 반비례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신뢰 수준을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분포에서 신뢰 구간을 결정을 했으면 누구로부터 점추정량으로부터 신뢰 구간을 결정을 했으면 우리가 표본 크기를 되게 많이 키우면 구간은 좁아지면서 신뢰 수준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효율적 추정량을 사용하던가 혹은 표본 크기를 늘리면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이 갖는 그런 그 관계에서 신뢰 구간을 작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왜 처음에 지난 시간 처음 했을 때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135cm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개수를 하냐면 125cm에서 뭐 예를 들어 145cm로 개수를 한다던가 120cm에서 뭐 150cm 사이로 이렇게 개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개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간 추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간 추정을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대칭적으로 우리가 본 거죠. 똑같이 뭐 10cm씩 벌리거나 똑같이 15cm씩 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만큼 10cm씩 벌렸다면은 한쪽으로 벌린 양하고 똑같이 대칭적으로 벌리기 때문에 이 값을 두 개를 그러니까 2 곱하기 d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 의미가 없고 한쪽에 벌어진 정도 d 정도 우리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d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차의 한계라고 부른다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건 좀 중요한 개념이어서요. 여러분들이 모른다 이게 아니고 중요한 개념이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간 추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유도를 하고 이제 아슬아슬하니까 수업을 그만둘게요. 요번 동영상 수업을 요번 8장의 수업을 그만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분산을 아는 경우, 시그마의 제곱을 아는 경우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모분산을 알 때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은 뽑을 거니까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뮤의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산을 못 하잖아요. 왜? 초월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요? 표준화하겠죠. 이걸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z값이 되면서 얘는 사실은 x바 마이너스 뮤, 그러니까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 오차로 나누어 주는 이런 값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뜻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림 잘못 그려서 다시 그릴게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놀고 있는 확률 변수의 이름은 누구예요? 그게 Z들이죠. Z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아냐면은 예를 들어 1-알파% 백분율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5%를 생각하고 여기에서 5%를 생각하고 이 안에 95%가 들어오도록 생각을 한다면 확률로 말을 하자면 이 아래 면적이 95% 확률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근데 그거는 누구에 대한 확률이냐면 Z에 대한 확률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프로바빌리티인데 누구의 프로바빌리티냐면 Z의 프로바빌리티죠. Z의 프로바빌리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오는 프로바빌리티가 95%가 되도록 혹은 0.95가 되도록 나는 만들겠어 하면 난 만들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1-알파% 백분율을 아니까요. 그러면은 5%에 대한 Z-알파 1-알파% 백분율은 1.96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5%에 대한 1-알파% 백분율은 마이너스 1.96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즉 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과 1-알파% 백분율, 그 다음에 선을 기준으로 1.96 사이에 Z가 들어온다면 그 Z들은 95%야 하는 이 식을 우리가 구성해 낼 수 있잖아요. 이 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관찰한 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찰한 식. 그래서 그냥 관찰을 했어요. 그렇군.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95%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이 선과 이 선을 결정해 주면 되는군. 그러면 그 안에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확률로 치면 95%가 들어오는군. 이걸 그냥 본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단풍이 들었군. 그거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갑자기 Z는 사실 말이야 원래 어떻게 생긴 값이냐면 x바 마이너스 뮤에다가 표준 오차로 나누어 준 값이다. 이걸 이제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는 시그마 제곱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요렇게 생기면 요 식을 한 번만 더 써보면은요. 프로바빌리티에 마이너스 1.96 신뢰계수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96보다
이렇게 되면 이게 0.95, 즉 95%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죠? 다만 이 확률은 누구에 대한 확률이냐면 Z에 대한 확률이죠. 근데 이 식을 보니까 우리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분포를 알고 이렇게 끊으면 얘가 마이너스 1.96이고 얘가 1.96이고 이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전체의 95%야. 이걸 지금 아는데 이 식을 그대로 써봤더니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어머 내가 알고 싶은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있네. 우리 사실 표본 평균 왜 계산했겠어요? 모집단이 궁금해서 표본 평균을 계산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미 뭘 아냐면 표본 평균은 표본 내가 계산해서 평균 내면은 표본 평균은 아는 거죠. 나는 이미 표본 분산을 알아요. 그 다음에 나는 표본을 몇 개나 뽑았는지를 알잖아요. 표본 표준 편차 아는 거는 표본 분산을 아는 것부터 출발을 했으니까요. 아 이렇게 되면 모르는 거는 하나도 없이 얘만 나한테 미지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는 한때 산수 영재들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상수 영재였던 시절에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때 산수 실력을 뽐내면 여기다 곱해주고요. 여기다가 얘네들을 빼주고요.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나누어서 부등호 방향을 마이너스를 적용시켜서 부등호 방향을 바꿀게요. 이렇게 되면 프로바빌리티의 얘는 누가 되냐면은요.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요 안에 들어온 애는 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는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95%야 혹은 0.95야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계산을 한 거냐면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95% 신뢰 구간을 이렇게 유도해낸 거잖아요. 뮤의 95% 신뢰 구간은 얘를 다시 쓰면 얘를 신뢰 구간의 하한으로 쓰고요. 얘를 신뢰 구간의 상한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확률식은 누구에 대한 확률식이냐면 Z에 대한 확률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확률이 95%야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었지만 얘는 뮤에 대한 확률식은 아니니까 100번의 샘플 셋을 뽑으면 그 중에 95%의 샘플 셋은 10만 아는 모수인 모평균을 요 구간 안에 포함하고 있고 5% 5개 정도는 100개 중에 5개 정도는 10만 아는 모수인 뮤를 이 구간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식이. 자 그러면은 똑같이 시그마의 제곱을 모르는 경우를 해보죠. 시그마의 제곱을 모름 이렇게 해보죠. 시그마의 제곱을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 x바의 그 표본 평균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표본 평균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은 뮤,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여전히 계산을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z로 표준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고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0, 1 이렇게 따르겠죠.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신뢰 구간을 계산해봤더니 위에서 계산해봤더니 95% 신뢰 구간 같은 경우에는 95% 신뢰 구간 같은 경우에는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하한이고요. x바 좀 전에 계산했잖아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상한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좀 이상한데 시그마의 제곱을 모른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 미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껏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갈아 끼우면 되겠어요? 얘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t로 s로 갈아 끼우면 이게 s 이렇게 되고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s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s로 갈아 끼웠기 때문에 시그마 대신에 s로 갈아 끼웠기 때문에
갈아 끼웠기 때문에 더 이상 원래 1.96이라는 거는 Z 분포 위에서 95%, 즉 이쪽에서 5% 이쪽에서 5%를 결정짓는 값이 1.96과 마이너스 1.96이었는데 이걸 S로 갈아 끼움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는 이 값을 Z 분포 위에서 볼 수는 없게 된 거잖아요. Z 분포 위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지 말고 얘는 사실 원래 얘가 누구였냐면 1.96이 누구였냐면은 Z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이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니까 이 나머지 그 알파 퍼센트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알파를 양쪽에 대칭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알파 여기도 2분의 알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는 Z 2분의 알파라는 선이고요. 얘도 Z 대칭적이니까 2분 얘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얘는 플러스 2분의 알파라는 선이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는 이제 Z 시절에 Z 2분의 알파들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x바 마이너스 t 분포에서 2분의 알파. 근데 t 분포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되게 중요해서 n-1 이렇게 쓰고요. 루트 n분의 s 이렇게 쓰고 실내 구간의 하한, 실내 구간의 상한은 x바 더하기 t의 2분의 알파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n-1의 루트 n분의 s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요 식이 너무 힘들 수 있는데 힘든 게 아니고요. 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요렇게 생겼으면 누구죠? t 디스트리뷰션 얘 이렇게 조금 퍼진 스타일로 생겼거든요. 그럼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안에 누가 와야 되냐면 95%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는 100이죠. 그러니까 이게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이 알파 퍼센트여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대칭적으로 잘라야 되니까 여기에 2분의 알파를 버리고 여기에 또 2분의 알파를 버리고 이 안에서는 1 마이너스 알파를 넣고 해서 100%를 만드는 거예요. 즉 확률 1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분포냐면 T 분포이기 때문에 이 선은 T 분포는 그래도 대칭적이니까 이 선은 T의 2분의 알파를 결정짓는데 공통 수업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T 분포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중요하고 따라서 분포표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따라서 분포표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n-1이라는 걸 명기해 두고 이쪽은 마이너스로 T의 2분의 알파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n-1을 명기해 두면 이게 시그마를 모를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T 디스트리뷰션에 따른 1-알파 퍼센트 백분율에 따른 신뢰 구간에 따른 그러니까 신뢰 수준에 따른 신뢰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통 수업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이 그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으면 T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퍼진 스타일로 생겼는데 이게 그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어떻게 생겼냐면 점점 이렇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방향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냐면 한 30케이스 이상 많이 모이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표본 근사라고 부르죠. 표본수가 크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본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지금이야 사스니, R이니, SPSS니 이런 거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런 1-알파 퍼센트 백분율들을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이 1-알파 퍼센트 백분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그 확률 분포표로 보려면 막 열심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대표본 근사여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방향으로 간다면 대표본 근사일 때는 얘를 쓰지 않고 조금 이상한데 Z의 2분의 알파 잘 녹음이 되고 있는 건지 한참 설명은 하기는 했는데 녹음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어쨌든 Z의 2분의 알파 요렇게 이제 우리가 써도 무방하다. 이것이 대표본 근사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대충 다 설명을 한 것 같고 비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나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뭐 설명을 하던가 아니면 다음 주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음이 될까요?